그리고 수술 후 2주 후 사진이고요. 오히려 첫 수술보다 이렇게 붓기가 더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콧구멍이 약간 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코끝이 좀 잘 빠져 보이는 그런 부분, 그리고 미간 부위 높이와 이제 코가 이어지는 부분이 둔탁하지 않고 좀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만족해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만의 미모 주치 송 원장입니다. 오늘은 첫 수술 후 짧아진 코 재수술 케이스를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코 재수술 상담을 위해 내원하셨고 18년 전에 강남 쪽에서 실리콘과 이제 귀연고를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셨고 8년 전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고어텍스와 실리콘, 기증늑연골, 귀연골을 모두 사용하셨다고 했고 비중격 연골의 사용 여부는 모르고 계셨어요. 저희가 코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얼굴에 비해 조금 짧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미간 시작점 부분의 실리콘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정면에서 콧구멍이 좀 덜 보이는 걸 희망하셨고 코를 저희가 실제로 만져보면 아주 좀 단단했습니다. 코를 만져볼 때는 이 콧구멍 쪽을 앞뒤 좌우로 흔들어 보면 되는데요. 환자분께서는 처음에는 코가 이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조금씩 더 짧아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다고 해요. 코 재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코가 길어지고 처졌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코가 짧아졌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가 짧아진 경우에는 수축이 온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는 이렇게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짧은 코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 비익연골을 위쪽 비익연골로부터 풀어주고 적절하게 기둥을 세워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가 점점 짧아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전 수술 때 그 부분을 좀 잘 풀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모태 코가 매우 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주 단단한 우선 자가늑연골을 사용할 것을 잘 설명드린 다음에 수술을 계획해야 되고요. CT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기존의 실리콘 부용물이 이렇게 있고 기증늑연골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수술장에 들어가서 보니 이 연골들이 완전히 붙어서 떡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을 이 아래쪽 콧구멍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콧구멍 안쪽 이 점막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연골들을 이렇게 잘 분리를 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 연골이 너무 작아가지고 길이 연장을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 아래쪽 연골이 이렇게 길이가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많이 길이 연장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최대한 예쁜 부위로 늑연골을 선정을 해서 석회화된 부분은 다 다듬고 다행히도 또 이전에 사용했던 귀연골이 잘 있어서 그거를 재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 아래쪽에 이제 고어텍스가 확인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저희가 제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코 모양이 약간 변형이 오고 이쪽 제거를 할 때 이제 출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훨씬 더 붓기도 심해지고 더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고어텍스는 조직 아래쪽에 있으면은 저희가 제거하지 않기로 계획을 했고 실제로 봤을 때 그랬기 때문에 저 부분 제거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리콘은 맞춤형 보형물을 사용했는데요. 미간 쪽에 약간 들떠 보이는 부분 그리고 이 폭이 약간 좀 좁은 실리콘 탓에 실리콘의 경계가 더 져 보여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2주 후 사진이고요. 재수술 때 뼈를 건드리지 않고 실리콘 교체 그리고 코끝, 비주 부분만 메인으로 할 때는 오히려 첫 수술보다 이렇게 붓기가 더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정면에서 보이는 이 콧구멍이 좀 덜 보이는 지금 콧구멍이 약간 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코끝이 좀 잘 빠져 보이는 그런 부분 그리고 미간 부위 높이와 이제 코가 이어지는 부분이 둔탁하지 않고 좀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만족해 하셨고요. 오늘 이 영상을 기획을 한 이유는 재수술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자가늑연골을 추천드리는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적절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래쪽 코 연골이 위쪽 코 연골에 딱 달라붙어 있고 코가 일체형으로 약간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분리를 하더라도 피부가 이미 좀 쪼그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피부의 어떤 텐션을 극복하면서 충분한 재료로 코끝을 최대한 높이려면은 안정적으로 높이는 그런 재료는 기존의 비중격 연골, 기증늑연골까지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가늑연골밖에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늑연골을 이제 저희가 채취를 했고 자가늑연골을 좀 얇게 여며서 양쪽으로 덧대가지고 좀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끝 연골을 최대한 연장을 시켜서 자가늑연골로 기둥을 세움으로써 좀 더 자연스러운 프로파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구축 방지약을 추가적으로 드시면서 경과를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저희 추후 3개월째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송 원장의 미모점호였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